안녕하세요, 똑바로입니다.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습니까? 우리 한 변호사님은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실제 저는 오징어 게임 했던 세대입니다. 예, 그렇죠. 저도 네,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했었죠. 오징어 게임 하셨을 때 굉장히 네. 에이스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방어하는. 그래요? 저는 뭐 주로 방어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또 뚫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옷 다 찢어먹고 막 이렇게.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가장 그 수컷의 향기가 나는 그럼요. 예,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생각해보면 살짝 그런 약간 럭비? 같은 럭비가 그러네요. 그런 예. 느낌. 카바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예, 인도 시름 같은 거. 예, 예. 맞죠. 그런 게 좀 포함되어 있던 게임 같긴 한데. 예. 자, 오징어 게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기록도 세우고 이렇게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흐름에 좀 발맞춰서 오징어 게임 안에서 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정재 씨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경마 막 하시다가. 예, 맞아요. 끌려가가지고. 예, 맞아요.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데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과연 이 신체 포기각서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신체 포기각서 일단 뭐 대략적인 어떤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일단 신체 포기각서라는 것 자체는 뭐 아시겠잖아요. 내가 어떤 개인에게 일종의 계약이긴 하죠. 네. 계약상 어떤 채무를 불이행하게 됐을 때는 네. 계약을 불이행하면 그거에 따라 내가 신체를 어떤 신체를 포기한다. 뭐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뭐 대부업체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성매매 관련된 여성분들이 음. 그런 신체 포기각서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네. 사실상 이거는 우리나라에 의하면 민법에 따르면 네. 뭐 강박이나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요. 예. 또 민법 103조에 따르면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민법 103조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적 음. 자치니까 자유롭게 계약상을 정할 수 있지만 네. 그 중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들 이거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예. 어느 정도 그걸 막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축첩 계약이라든가 첩 와이프가 아니라 첩 계약. 뭐 예. 그런 걸 하는 거나 예. 뭐 성매매 관련된 네.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예. 장기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같은 것들이 다 일단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건 많이 되는 예 중에 하나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네, 게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예. 보면은 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예. 돈을 갚으려면 뭐 엉덩이에 뭐 1파운드 뭐 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뭔가 살을 앗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민법상 반사회 질서에 반하잖아요. 네. 신체의 어떤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무효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또 더 나아가서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사실상 본인의 장기를 자발적으로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 장기를 강제적으로 파는 건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법상 장기의 이식 관련된 법률상으로 다 무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포기 각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신체 포기 각서는 당연히 이제 효력이 없겠지만 네. 돈은 그렇군요. 돈은 갚아야 됩니다. 예. 돈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음. 돈도 이건 당연히 많이 아실 건데 사채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사채를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율이 엄청 높은데 지금 이자 제한법에 따른 한 이런 20% 네. 이렇게 이자 제한법에 넘어서지 않는 범주 안에서만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예. 그게 넘어가는 것들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셔야죠.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뭐 24% 이상으로 이자를 받게 되면 20%입니다. 20%인가? 20% 이상으로 받게 되면 그냥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네, 댓글이 봤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아, 이상. 그러면 20% 이상으로 빌려줬다가 네.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20% 말고 19%로 하겠다. 다시 정정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거기까지는 효력이 있는 계약이니까 예. 넘어가지 않는 범위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예. 10%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로 나누면 꽤 큰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넘어가게 예를 들어서 24%라고 하면 그 네. 이상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저도 돈을 뭐 빌려보고 해보지만 20%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 저는 주식을 하는데 20%가 엄청납니다. 예. 아우 20% 수익 내기도 예, 힘들죠.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예. 꽤 큰 금액인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드시니까 빌리겠지만 음. 어쨌든 돈을 빌리셨을 때 그 금액이 넘어가는 건 사실 부담스럽다고 그럼요.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 예. 너무 높긴 해요. 예. 서약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사고가 나면 뭐 우리 쪽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네. 뭐 이거 서약서를 써야지만 뭐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효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은 일단 책임보험이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뭐 그래서 어떤 뭐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네. 그걸 타는 중에 나는 그 보트에 매달려서 보트 안에서 내가 놓쳐서 다쳤을 때에 대한 책임은 없겠지만 네. 이게 뭐 반대로 내가 그 보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앞에 날아오는 다른 보트랑 충돌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안 풀렸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스카이다이빙을 한 게 아니라 같이 끔찍해. 뛰었는데 예. 뭐 그럴 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예. 또 만약에 뭐 어떤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안에서의 그런 내용까지는 당연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겠죠. 예.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또 복싱을 좋아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스파링은 암묵적인 어떤 그 동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다치더라도 혹은 뭐 그냥 뭐 인정한다 약간 네. 이런 건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스파링을 하다가 뭐 크게 다쳤다거나 네. 아니면 죽었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험인수 이론이라고 그래서 네. 운동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당연히 복싱을 하고 다쳤는데 이거 폭행죄로 고소하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없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어떤 책임도 있었냐면 옛날에 네. 스파링을 붙였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흰 띠랑 뭐 빨간 띠가 붙은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다쳤다면 그럴 때는 이 때린 사람도 책임을 질 때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대련을 붙인 관장이 책임을 질 때도 있고요. 또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죠. 거기서 보면 황정민하고. 네, 맞아요. 거기서 보면은 둘이 스파링을 해요. 거기 네. 있던 그 어이가 없네. 네네네. 그 하다가 조태호. 조태호가 실제로 그 자기를 보디가드 하는 사람이랑 싸우다가 네. 자기가 좀 질 뻔하다 겨우 이겨서 네. 발목을 이제 하는데 탭을 치는데 네네네. 그때 돌려버리거든요 발목을. 근데 그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넘어서는 범위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복싱을 했는데 네. 엘보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엘보로 쳐서 다치겠거나 뭐 예를 들면 주먹 같은 거를 쓸 때도 뭐 공이 울리고 나서 가서 때렸다거나 네. 후두부를 가격하면 안 되는데 후두부를 네. 가격했다거나 그래서 사망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아. 정상적인 룰 안에서 그리고 할 때도 체급도 적당한 범주 안에서 했다면 네. 그거 갖고는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스포츠법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네. 뭐 이런 거 할다가 다쳤을 때는 상대방한테 보통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어도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거의 기각돼요. 정당행위라고 해서 안 물어줘도 되는 거예요. 예. 농구하다 제가 이렇게 돌다가 다치게 했거나 했을 때는 음.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네네. 근데 다만 뭐 골프를 치다가 눈을 맞추거나 예.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치다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는 책임을 좀 인정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둘 차이가 뭘까요? 일단 골프를 치러 갔을 때 내가 이 골프공에 맞겠다라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라켓 구기 운동을 한다는 건 네. 내가 신체 접촉이 아니라 뭐 따로 떨어져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다쳤다는 건 상대방의 책임을 더 깊게 본다는 거고 농구나 축구 같은 건 어느 정도 몸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는 책임을 거의 안 묻는 편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출신이 일반이라고 하다가 네. 뭐 레이업할 때 발을 깊게 넣고 막 이런 경우에는 예. 벌금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안다는 거죠. 선수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다칠 거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태권도 관장이면 웬만하면 때리지 마라. 네. 뭐 무술 유단자들은 웬만하면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이 판단할 때 좀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 신체 포기각서와 비슷한 이런 질문들로 한번 질문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이 느끼신 내용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